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삶의 권위와 판단의 중심이 인간에게서 기술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 바로 그 뒤에는 인공지능의 추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영상을 고르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투자나 직업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도요. 정말 모든 영역에 걸쳐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그냥 기술이 좀 더 발전했다, 편리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을 내리는 권위의 주체가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고 지배했다면 이제는 도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도구에서 신전으로의 이동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우리를 돕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치 과거 사람들이 해답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신전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망치 같은 과거의 도구는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더 강하게 못을 박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AI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체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코드 어떻게 짜야 해? 같은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떤 선택이 저한테 옳은 걸까요? 와 같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들이죠. 흥미롭게도 이건 과거 인류가 성스러운 공간을 찾아가서 구했던 질문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닌 셈이죠. 바로 알고리즘의 대시보드,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추천 피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디지털 재단 앞에서 우리는 안내를 구하고 또 우리의 선택을 기꺼이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일종의 판단기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선택지를 추천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AI의 진짜 역할은 우리의 선택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계 그 자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리밍 플랫폼은 단순히 우리 취향에 맞는 영화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줄 영화 목록을 미리 정함으로써 우리의 취향 자체를 만들어갑니다. 금융 AI는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신용도를 평가해버리죠. 이처럼 AI는 선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뛰노는 무대 자체를 만드는 현실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더 이상 개인을 돕는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대한 제도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의 본질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정하는, 즉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어떻게 우리 삶의 판단 기관이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만일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을 AI에게 넘겨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상당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무거운 판단과 책임의 부담을 자기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고 말이죠. 우리에게서 그 불안을 덜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거야. AI 분석 결과가 그렇다는데? 이런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책임을 비인격적인 권위에 넘기면서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건 내 결정이 아니야.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무거운 부담감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해서만은 아닙니다. AI는 기술을 넘어서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현대인의 불안을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존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깊은 심리적 동인이 여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AI에게 판단을 위임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자유의지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한번 비유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와 조건 자체가 이미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놓았죠. 우리가 뉴스피드를 열기 전에 플랫폼은 우리에게 보여줄 뉴스와 보여주지 않을 뉴스를 이미 다 골라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리 선택된 세계 안에서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선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자리는 어디인가? AI 시대의 인간의 주체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AI에게 넘겨주고 있는 건 단순히 귀찮은 계산이나 반복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한때 인간의 고유한 영역 혹은 신의 영역으로까지 여겨졌던 판단과 책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 그 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AI가 신처럼 강력해지는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왜 AI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기로 선택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판단을 AI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그 안에서 인간 고유의 주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